네, 이슈박입니다. 쿠팡의 총수는 김범석 의장이다. 어제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죠. 이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걱정되는 건 미국의 압박입니다. 우리 정부도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준다고 밝힐 정도인데요. 일개 기업의 국가 안보까지 흔들리는 게 맞느냐란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민정훈 교수 그리고 김태환 교수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 교수님. 어저께 이제 공정위가 쿠팡의 총수는 김범석이라는 자연인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총수라고 안 하고 동일인 지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뭐 같은 사람이란 뜻 아닌가 싶은데 이 동일인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법적인 의미가 뭔지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일인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공정거래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기업 집단을 정의하면서 동일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동일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이 있을 때에 그렇죠. 이 기업 집단이 국가 경제에 경제력이 집중된다든지 또 시장 지배적인 지위가 남용된다든지 네. 불공정 경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네. 기업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자연인, 개인인 또는 한 기업으로 동일시한다 해서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네. 이 동일인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총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요번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저께 이제 결정이 어제인가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쿠팡의 경우에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쿠팡 INC가 동일인이었고 법인이 동일인이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동일인이 된 사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동일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업이라면 총수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총수하세요라고 하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일반인의 생각은 사실 이렇게 들 그렇죠. 수밖에 네, 없어요. 그 일반인들은 그럴 것 네. 같은데 쿠팡은 지금 이 정도까지 총수 지정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반대로 또 우리 정부는 김범석 그 의장이 총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어떤 이유 네. 때문입니까? 총수로 지칭해주면 좋아할 경우에는 돈 때문이겠죠. 지갑이 뭔가 부자인 것 네, 같고. 네. 지갑에 카드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총수로 지칭해 주길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의 경우에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두둑해집니다. 동일인으로 자연인이 지정될 경우에는 네. 이 자연인이 기업 집단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내부 거래를 하지 않느냐, 또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느냐, 네. 또 혈족, 인척을 포함하는 친척이 여기에서 경제력을 가져가지 않느냐. 총수가 즉 동일인이 그러나 사적 이익을 가져가지 않느냐. 또 기업이 이 기업 집단이 매년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또 주식을 더 취득을 했다든지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은 바람직하게 여길지는 몰라도 그런 규제 덩어리를 떠안게 되는 것은 싫어하겠죠. 네. 규제가 더 심해지는 자리. 그렇습니다. 네. 자, 공정위가 이번 총수 지정을 하게 된 이유가 그 김범석 의장의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이 넘는 급여를 받았고 또 이 아우가 형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 급여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왜 동생 때문에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돼야 되는 건가요? 동생 때문은 정확하진 않고요. 네. 그건 아니고 2021년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그 얘기는 자산이 한국 내에 쿠팡의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네. 그때는 김범석 회장이 아니라 네. 쿠팡 INC라는 기업을 모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범석 회장을 동일인으로 바꾼 것은 쿠팡 INC를 동일인으로 했을 때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었던 겁니다. 그것은 쿠팡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쿠팡 INC가 매출액의 98%, 99%를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상장된 미국 네.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김범석 회장도 미국 국적을 가지고 네. 있고 그러다면 그 공시 대상이 되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되면은 해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분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따질 거냐 미국 현지에 있어서 그런 김범석 회장의 혹은 경영진들이 그런 인척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쿠팡 INC를 동일인으로 했는데 이번에 바뀌어진 것은 그 예외 조항 가운데 뭐가 걸렸냐 하면 이 최고 경영자 가운데에 친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네. 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면은 이것은 예외에서 빠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침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난 네. 뒤에 들여다봤더니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김유석 그 네, 부사장이 부사장. 행위가 이분이 쿠팡 INC의 모기업 임원이지만 부사장이지만 한국 쿠팡에다가 영향력을 수백 회 이상의 회의를 주재를 했었고 또 물류 유통 부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경영 활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고 연봉도 그렇게 큰 액수를 가져가는 것은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등기 임원 이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의사 결정을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은 친척 가족 관계죠. 예, 가족 네.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예외에서 빠지게 됐다.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으로 자연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민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뭐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 다 국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야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에 있는 기업 사이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 쿠팡이 지금 미국에다 로비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뭐 로비 액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6억 한 분기 이번 1분기 한 16억 정도. 그래서 뭐 한데 어쨌든 그 로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총수 가족이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 총수를 개인을 이렇게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규제의 상황이 있는데 이런 한국의 기업 문화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런 뭐 압박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일개 기업 문제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법인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쿠팡이라는 기업은 미국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잘 알려진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미국 워싱턴 정가에다가 광범위하게 로비를 해서 네.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쿠팡이 로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 연방위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제 서한을 보내도록 이제 로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한국 정부가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법인을 두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이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공화당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비를 하고 후원금을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고 이렇게 청원을 하니 또 보고서를 보니 또 그러한 내용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주민대사관에 압박을 넣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진짜로 백악관의 NSC까지 지금 알려진 바로 JD 벤스 부통령까지 로비 대상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작년 이후에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그 외교안보 라인까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공식 정부 입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외교안보 카운터파트들이 만날 때 쿠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위성락 안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 부분을 다 이제 그 신경 쓰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도를 넘어선 이런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와 국가 관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뭐 이번 결과도 그렇고 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쿠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행정소송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김유석 부사장이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그런 임원 재직 또 경영활동 참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런 발표 그리고 우리가 법령을 따져보면은 그게 행정소송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공정거래법의 그 2조에 보면은 기업 집단을 지층을 정리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고 적고 또 동생이고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존재가 그러니까 김유석이라는 이분이 실질적으로 쿠팡의 경영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등기 임원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등기 임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활동을 이행을 했다면은 추진을 했다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에서 실질이라는 이 부분은 언제든지 그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에 좀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을 뭐 쿠팡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지라도 그게 법의 그런 과잉 집행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행자께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주미 대사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따져보면은 그 서한을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차별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차별이다. 네. 만약에 네. 이 쿠팡의 이러한 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가 사실이라면은 네. 이거를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기업 집단에 묶여가지고 온갖 제재를 다 받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는데 네. 쿠팡은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안 받게 된다면 이것은 역차별의 논리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국내 경제 법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국민들로서나 혹은 우리 국내 기업들로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그 법률 그대로 법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네. 주민센터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민원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민원이 접수됐으면 접수된 걸에 따라서 규정 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또 의원들이 또 거기에서 항의 사안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침착한 대응이 아니다. 법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오히려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네. 그렇게 항의사안을 보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쿠팡 측이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미국 기업을 차별을 하고 있는데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가지고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감도가 낮아요. 그렇습니다. 정보 그러한 유출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에다가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할 때는 한 3천 건만 유출됐다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 3,300만 건에 유출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서 미국엔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한테 서한을 로비를 할 때 몇 건이라고 신고를 했겠습니까?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3천 건 정도의 민감도가 낮은 그러한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우리 괴롭혀요 뭐 이렇게 네,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네.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환을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은 지금 아까 이제 위성락 실장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쿠팡은 어쨌든 기업 문제입니다. 저는 일개 기업 문제에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엉뚱하게 지금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이 승인했던 핵 잠수함 추진도 협의가 전혀 안 되고 다 멈춰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쿠팡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 쿠팡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뭐 그는 이제 그 정부와 정부의 관계고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보 협의에서의 결과물, 그러니까 핵잠을 도입한다든지 원자력 그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어떤 그 합의를 한 가장 최고 수준에서의 안보 합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정부가 취급하고 있는 의제고 쿠팡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JD 벤스 부통령까지는 로비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생각해 보면 이 안보 딜과 관세 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면서 관세 딜을 통과시켰잖아요. 대규모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팡이 그 안보 딜을 갖다가 움직인다면 이 관세 딜만큼의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의제가 되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일개 기업 문제고 대통령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안보 딜을 흔들 정도까지 관세 딜만큼의 파괴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그 안보 합의를 갖다가 그 쿠팡 문제 때문에 진전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 안보 딜 그 부분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네. 관세 그 딜 때문에 협상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좀 눈치를 본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미국 그 NSC 안보팀이 그래서 한국 오지 못했고 이번에는 이란 전쟁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안보팀이 지금 이 협상을 걸어갈 그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쿠팡 문제는 아니다. 쿠팡은 일개 기업 문제고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막 너무 쿠팡 문제를 막 확대 해석하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네. 법대로 순리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